왓썹으로 기똥찬 똥찬입니다. 짜잔! 드디어 아이폰 SE가 제 손에 들어왔고요. 제가 늦게 받은 만큼 언박싱이라든지 기본적인 리뷰는 건너뛸게요. 많이 보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 안드로이드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의 플래그십 스마트폰 갤럭시 S20와 비교를 해볼까 해요. 사실 썸네일 보고 들어오신 분들은 말도 안 되는 비교를 하고 있네, 욕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둘을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급이 안 맞긴 해요. 얘는 삼성 기술의 끝이라고 보면 되고요. 아이폰 SE 같은 경우는 보급기, 정말 저렴하게 출시된 가성비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둘을 비교하는 이유는 단순하게 아이폰을 리뷰하는 것보다 어떠한 기준이 있으면 얼마나 가성비 좋은지, 그리고 성능이 어느 정도 되는지, 구매를 할지 말지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두 제품을 비교해볼까 해요. 그냥 뭐 재밌잖아요. 먼저 디자인부터 보고 옵시다. 디자인은 제가 별다른 말은 하지 않을게요. 개인차가 있는 거라 어떤 게 더 예쁘다 안 하겠습니다. 직접 보고 오시죠. 저는 개인적으로 말을 안 할게요. 그리고 다음으로 스마트폰은 휴대성이 중요하잖아요. 이 두 제품의 휴대성, 그리고 휴대성과 연결되는 배터리 용량과 디스플레이의 크기도 한번 따져봅시다. 먼저 아이폰 SE는 4.7인치의 디스플레이를 갖고 있습니다. 배터리 용량은 1821mAh고요. 무게는 148g입니다. 화면 크기며 배터리 용량 모두 아이폰 8과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갤럭시 S20 같은 경우는 화면 크기가 6.2인치고요. 배터리 용량이 4000mAh입니다. 아이폰 SE보다 2배 많은 배터리 용량을 갖고 있어요. 배터리 용량이 많아질수록 무게는 무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갤럭시 S20는 163g이에요. 삼성에 경량하는 미친 수준이에요. 계속해서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삼성의 갤럭시 S20는 6.2인치의 20:9 비율 OLED 디스플레이를 사용하고 있죠. 디스플레이 퀄리티는 스마트폰들 중에 거의 최고 수준입니다. 해상도는 3200×1600, PPI가 무려 563이고요. 화면 밝기 역시 800니트에 달하는 정말 밝은 디스플레이를 사용했습니다. 반면에 아이폰 SE는 4.7인치의 LCD 디스플레이를 사용했고요. 해상도는 1334×750, PPI는 326입니다. 한마디로 유튜브를 볼 때 FHD 해상도도 재생을 못해요. HD급 화질을 보여주고 있고요. 화면의 밝기는 625니트로 아이폰 8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결론을 내리자면 아이폰 SE는 재활용, 갤럭시 S20는 역시 플래그십. 다음으로 비교할 부분은 역시 성능이죠. 승능. 아이폰 SE는 A30 애플의 최신 AP 칩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램 용량은 여전히 짜요. 3GB 램을 사용했고요. 반면에 갤럭시 S20는 퀄컴의 스냅드래곤 865가 탑재되었습니다. 그리고 역시 램 하면 삼성 하면 램이잖아요. DDR5 12GB를 탑재했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두 제품을 한번 직접적으로 비교해봐야겠죠. 벤치도 돌려보고요. 게임도 해보고 앱들이 중간에 꺼지지 않는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알아봅시다. 가시죠. 먼저 벤치 점수부터 알아봅시다. 점수는 역시 아이폰이 먼저 나왔어요. 싱글코어의 점수는 1332점, 멀티코어의 점수는 3277점, 스냅드래곤 865의 벤치 점수입니다. 싱글코어는 893점, 멀티코어 기준 3187점, 단일코어는 역시 아이폰이 뛰어납니다. 다음은 안투투 벤치마크를 돌려봅시다. 두 제품 모두 프레임 드랍이 크게 보이진 않습니다. 아주 원활하게 작동이 되고요. 그래픽 수준도 굉장히 높습니다. 사실 AP칩만 보면 정말 가성비는 가성비예요. CPU 점수, GPU 점수, 메모리 점수, UX 점수 모두 갤럭시 S20가 높게 나왔어요. 자, 그럼 앱들을 한번 실행시켜보죠. 이거 왼손이 빠른지 오른손이 빠른지 될 수 있어요. 잘 보세요. 첫 번째 네이버 지도부터 해볼게요. 하나, 둘.
갤럭시가 빠른 것 같죠? 두 번째는 네이버. 하나, 둘. 요것도 갤럭시가 조금 더 빨랐습니다. 하나, 둘. 아이폰이 조금 더 빠른 것 같아요. 근데 뭐 똑같다고 봐도 됩니다. 의미 없죠? 넷플릭스. 하나, 둘. 갤럭시가 빨랐는데요. 안드로이드와 iOS 차이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 둘. 거의 똑같이 뜨는 것 같아요. 하나, 둘. 끝. 끝. 아이폰이 빨랐습니다. 이제 뭐 갤럭시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멀티태스킹 능력을 한번 테스트 해봅시다. 아이폰은 램이 너무 작잖아요. 먼저 배틀그라운드는 둘 다 잘 작동이 되고 있고요. CGV 둘 다 잘 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되고 있고요. 구글맵 역시 잘 되고 있습니다. 네이버 다 잘 되는 거 아니야? 네이버 지도 안투투 벤치마크 다 시켜줬고요. 갤럭시, 네, 갤럭시도 다 시켜졌네요. 그리고 긱벤치도 다 시켜지는 것 같습니다. 갤럭시는 그대로. 그리고 세 번째로 다뤄볼 부분은 역시 스피커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아이폰도 굉장히 좋네요. 가격 차이를 생각하면 아이폰은 굉장히 선방했습니다. 물론 갤럭시가 조금 더 좋긴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카메라입니다. 근데 또 생각보다 사진이랑 영상은 취향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카메라 성능을 좀 따질 때 중요하게 보는 선예도라든지 다이나믹 레인지, 그런 부분들은 한번 알아봅시다. 주로 밤에 촬영을 많이 했습니다. 빛이 많은 공간에서는 두 카메라 모두 잘 나오기 때문이죠. 확실히 센서 크기가 큰 갤럭시가 선예도가 조금 더 높고 노이즈가 많이 끼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확대를 해보면 확실히 그 차이를 알 수 있죠. 아이폰은 노이즈가 좀 있다는 거, 선예도가 떨어진다는 거. 갤럭시는 선예도가 높고 노이즈가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멀리서 찍은 사진도 보면 노이즈 때문에 조금 더 흐리게 느껴지죠. 갤럭시는 조금 더 선명합니다. 그리고 확대를 했을 때 다이나믹 레인지도 차이가 좀 났습니다. 아이폰은 햄버거 가게인지 알 수가 없죠. 반면에 갤럭시는 약간 수채화 현상이 있긴 하지만 햄버거 가게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빛이 많을 때는 두 카메라 모두 사진을 잘 찍습니다. 확대를 해보면 그래도 갤럭시가 조금 더 선명하다는 거 느껴져요. 이건 몹쓸 셀카고요. 갤럭시 같은 경우는 얼굴 인식이 되지 않아도 보케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아이폰은 마스크를 착용하면 얼굴 인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아웃포커싱 효과를 줄 수 없어요. 어느 정도 밝은, 그러니까 저녁에 촬영한 영상입니다. 여전히 왼쪽이 아이폰, 오른쪽이 갤럭시고요. 빛이 어느 정도 있는 공간에서는 손떨방 문제는 둘 다 크게 없습니다. 약간의 잔떨림이 있긴 하지만 큰 문제가 없고요. 영상을 자세히 보시면 아이폰이 노이즈가 살짝 더 끼는 건 느껴집니다. 근데 조금 더 어두운 환경에 가면 확연히 차이가 좀 나는데요. 갤럭시는 확실히 밝게 찍히는 반면 손떨방이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습니다. 특유의 자잘한 떨림이 보이고요. 아이폰은 손떨방은 여전히 좋아요. 단지 어두운 공간에 가면 엄청 어둡게 찍혀요. 실제로 제가 눈으로 봤을 때보다 조금 더 어둡게 촬영이 됩니다. 대신 강제로 밝게 찍지 않기 때문에 노이즈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요. 갤럭시는 강제로 밝게 촬영되다 보니까 노이즈가 많이 보여요. 그리고 젤로 현상도 많이 보이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 좀 많이 어두운 환경에서는 아이폰이 조금 더 낫다고 생각이 됩니다. 영상에서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아이폰 SE의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 바로 배터리. 지금 6시 50분이고요 둘 다 100%로 채웠어요. 그리고 최대한 동일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와이파이로만 작동을 시킬 거고요. 화면 밝기는 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5G로 연결하면 배터리 타임이 많이 줄기 때문에 갤럭시 S20도 LTE 유선으로 연결을 해뒀습니다.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 갤럭시 S20는 중고 제품이고요. 제가 한 3개월 정도 사용한 제품이죠. 아이폰 SE는 새 제품이란 게 차이가 납니다. 어쨌든 테스트를 진행해 볼게요. 아까 테스트를 하고 배터리 장량은 85%, 84%입니다. 거의 뭐 동일한 상태죠. 해상도도 동일하게 1080p로 재생을 할 겁니다. 이 영상이 끝나는 타이밍에 배터리 잔량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2시간 45분. 자, 그럼 시작! 56%. 제가 아까 한 80%쯤에 시작했죠. 한 24% 정도 날아갔습니다. 반면에 아이폰 21%, 한 50% 이상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효율은 넘사벽. 얘가 화면 밝기도 조금 더 밝고 해상도도 더 높거든요. 물론 뭐 출력되는 해상도는 높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폰 SE는 털렸다는 거, 진짜 문제가 많다는 거 알려드릴게요. 이제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이번 아이폰 SE는 가성비 제품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55만원에 A30 애플의 최고 칩셋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건 정말 좋은 일이에요. 하지만 나머지 부분, 가격을 다운시키기 위해서 재활용한 거는 이해가 되지만 아쉬운 건 아쉬운 겁니다. 그래도 저는 스마트폰 사용을 많이 하지 않는 분들, 특히 아이폰은 항상 너무 비싸기 때문에 iOS가 쓰고 싶어도 못 쓰는 분들이 꽤 많았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줬다는 건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스마트폰 사용이 많은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는 배터리 압박이 진짜 심각한 수준이긴 합니다. 5시간, 4시간 짧잖아요. 물론 뭐 중간중간 충전을 한다든지 보조 배터리를 들고 다니는 식으로 사용을 하면 되겠지만 여러모로 불편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아이폰 SE를 갤럭시 S20와 비교를 통해서 가성비가 어떤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SE 구매를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 갤럭시 제품과 고민하고 있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 또 밝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러면 다음에 봐요. 똥봐.